안녕하세요. 오늘은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와 타이거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는 2021년 6월 10일 상장된 ETF입니다. 상장 배경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기술로 인해 수요가 대폭 확대될 것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함과 동시에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로 운영하여 초과 수익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운용사의 설명입니다. ETF 기본 정보입니다.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는 KB자산운용에서, 타이거 반도체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코덱스 반도체는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합니다.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는 2021년 6월 10일 상장했으며 타이거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는 2006년 6월 27일에 상장했습니다. 검토일은 2021년 7월 26일로 검토일 당시의 시가총액은 KB스타는 198억 원, 타이거 반도체는 1,484억 원, 코덱스 반도체는 2,480억 원입니다. 검토일 당시의 약 20일 평균 거래량을 보면 KB스타는 약 40만 건, 타이거 반도체는 약 8만 건, 코덱스 반도체는 약 20만 건이었습니다. 기초지수는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는 아이셀렉트 비메모리 반도체 지수를, 타이거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는 KRX 반도체 지수를 추종합니다. 분배급 지급 여부입니다. KB스타는 지급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타이거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는 분배급 지급 이력이 있습니다. 검토일 당시의 주가는 KB스타는 약 만원, 타이거 반도체는 약 39,000원, 코덱스 반도체는 약 38,000원이었습니다. ETF 운용보수입니다.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운용보수는 0.5이며 기타 보수는 0.01이 상장돼서 총 비율 TER은 0.51입니다. 타이거 반도체는 보수합계 0.46이며 기타 보수는 0.02, 총 비율 TER은 0.48입니다. 코덱스 반도체는 보수합계 0.45, 기타 보수 0.01, 총 비율 TER은 0.46입니다. 국내 종목 중 삼성전자는 그 특성 때문에 반도체가 아닌 IT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에는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타이거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에는 삼성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초기 상장에서 아무래도 접근하기 쉬운 주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이거 반도체나 코덱스 반도체에 비해서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거래량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주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코덱스 반도체보다 거래량이 높지만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은 코덱스 반도체가 훨씬 높습니다. 보통 ETF들은 초기 상장 후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기타 보수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는 지금 기타 보수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일인 2022년 6월 30일 내용을 보면 보수합계는 0.5이지만 총 비율 TER은 0.51입니다. 지금 0.01 정도 기타 보수가 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타 보수는 한번 책정됐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덱스 반도체와 타이거 반도체의 지금 보수 공시 내용을 보면 2020년 11월 30일에 타이거 반도체의 총 비율 TER은 0.48이었으며 2021년 6월 30일에도 총 비율 TER은 0.48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코덱스 반도체는 2020년 11월 30일 총 비율 TER이 0.47이지만 2021년 6월 30일 총 비율 TER은 0.46입니다. 그래서 기타 보수가 0.01 정도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수 특징입니다.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지수는 아이셀렉트 비메모리 반도체 지수입니다. 산출기관은 NH투자증권으로 유니버스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종목 중 기초적인 투자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투자 적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들 중 AI 키워드 필터링 기술을 이용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로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구성된 유니버스 중 편입대상 종목 선정 기준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도 스코어링을 사용해서 종목을 선정합니다. 비중 결정 방식은 유동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하며 정기 변경은 연 2회 6월과 12월입니다. 캡 비율은 15%입니다. 코덱스 반도체와 타이거 반도체는 한국거래소에서 산출하는 KRX 반도체 지수를 사용합니다.
대상 종목은 GICS 산업 분류에 따라 심사 대상 종목을 해당 섹터에 맞게 분류합니다. 종목 섹터는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이며 산출 방법은 구성 종목의 개별 시가 종액으로 가중하여 산출합니다. 정기 변경은 매년 1회 9월에 실시하며 캡 비율은 20%입니다. ETF 구성 종목입니다. 비중 1위에서 10위까지의 종목으로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지금 상위 비중 비율이 66%로 타이거 반도체나 코덱스 반도체보다 높은 편입니다. 검토일 기준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구성 종목과 타이거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의 지수인 KRX 반도체 구성 종목의 중복도를 보면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27개 종목 중 17개 종목이 KRX 반도체와 중복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종목이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와 KRX 반도체가 중복되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상위 20개 종목이 KRX 반도체와 중복됩니다. 아무래도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나 반도체 부분의 산업 영역의 풀이 그렇게 크고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나 KRX 반도체나 어느 정도 중복되는 종목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ETF 종목 상장시장 구성 비율입니다. 보시면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와 타이거 반도체, 코덱스 반도체의 구성 종목 상장시장 구성 비율이 코스피와 코스닥 비율을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주식 비중은 타이거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는 99%가 넘는 데 반해서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는 95%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는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현금 자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ETF 섹터 비중입니다. 타이거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는 같은 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섹터 비중이 거의 동일합니다.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자료는 없지만 높은 종목 중복도를 보이고 있고 상장시장 구성 비율이 비슷한 걸로 봐서는 타이거 반도체나 코덱스 반도체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추측됩니다. ETF 상품 상향입니다. 타이거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 모두 검토일 기준 중형 성장형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도 같은 상장시장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형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TF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타이거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는 같은 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거의 비슷합니다. 대형은 약 21%이며 중소형은 약 78%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거의 대형, 중대형주들이 상장되어 있고 코스닥은 중소형주들이 상장되어 있는 편입니다.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코스피 코스닥 비율을 봤을 때 타이거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비중도 거의 비슷할 것이라 추측됩니다.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 상장일부터 검토일까지의 대략적인 주가 수익률입니다.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가 코덱스 반도체나 타이거 반도체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행 수익률 표입니다. 보시면 1개월, 1주 정도 수익률이 타이거 반도체나 코덱스 반도체보다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가 더 좋았습니다. ETF 계류율입니다. 계류율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ETF 분배금입니다. 타이거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는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 3년간 지급 내용을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지급 기준일 4월에 지금 꾸준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도 분배급 지급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급이 된다면 타이거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액티브 ETF이기 때문에 잦은 거래가 있다면 잦은 종목 변경이 있을 경우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분배금에서 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운영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는 검토일 기준 타이거 반도체와 코덱스 반도체의 종목 중
약 60% 정도가 중복이 됩니다. 상장시장 구성 비율도 매우 비슷한 편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지만 타이거, 코덱스 반도체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 구성에 의한 종목 선택이 아닌 지금 당장의 선택 요소로 보면 비중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의 종목 선호도에 따라서 ETF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티브와 패시브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기초지수와의 연관성입니다.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 연관성을 0.7 이상만 유지하면 되며 패시브는 0.9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액티브 ETF가 패시브 ETF에 비해서 기초지수와 연관성이 낮은 만큼 종목 선택이나 종목 비중의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기타 비용이 증가하거나 분배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항목을 보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증권 등 자산의 매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잦은 거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매매 수수료가 분배금이나 기타 비용 등으로 인해서 또는 자산에서 인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적인 예만 보여준 것이며 잦은 매매를 통해서 높은 주가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님은 투자 성향이나 목적에 맞게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